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0월 20일 테마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현재는 10월 21일 오후 6시 22분입니다. 하루 늦게 올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종합을 보시면요, 코스피 종합은 마이너스 1.69% 하락, 코스닥 종합도 마이너스 1.89% 하락 마감하였네요. 이게 마이너스 3%권까지 갔던 걸로 제가 살짝 기억은 하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1.89%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여 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금융투자 부분에서 매수를 하여 주었습니다. 어젯밤이었죠. 어젯밤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86%, S&P 500은 마이너스 1.26%,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3%인데요. 금리를 꾸준히 오랫동안 인상하겠다 이런 거하고 커뮤니티에도 제가 우리나라 뉴스 올려드렸죠. 그 영끌족들 금리 빨리 내려간다는 생각하지 마라. 언제까지 금리 오래 갈지 모른다. 그런 지금 말이 많이 뉴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실적 하락 그런 그거의 마감 기대 실적 부응하지 못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유가 같은 경우는 88달러고요. 원달러 환율은 1352원, 금이 소폭 계속 올라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줄었는데요. 일단 이게 좀 더 줄어줘야 할 것 같긴 같습니다. 고객의 예탁금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많다는 거는 쏟아지는 물량을 우리 개미분들이 저 포함이죠. 다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봐주긴 봐줘야 합니다. 예. 코로나가 다 낫지 않아 가지고 목 상태는 그나마 조금 좋아졌는데요. 발음은 조금 더디네요. 코스닥 종합 차트입니다. 오늘은 코스닥부터 좀 볼 텐데요. 제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저점 테스트를 처음에 여기서 하러 내려갈지 모른다. 그런 다음에 여기 깼을 때 다음 저점은 여기다.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지 모른다. 여기가 저점이 저가가 758입니다. 758이었죠. 758.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759인가까지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예, 759.4를 찍었네요.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게 지분 기법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까지는 더 내려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달고 좀 떨어지는 걸 막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미국 지수죠. 미국 지수 같은 경우 나스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시작이죠. 예, 하락이죠. 하락 추세. 전 저점 끝, 테스트 끝, 전 저점 다시 테스트 끝 후에 강한 음봉. 그러면 지지 자리가 여기죠.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여기서 다만 하락 강도가 이렇게 쭉 빠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느냐 그 관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바이든이 추가로 예산 지원 요청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쓰면 쓸수록 미국 부채가 더 늘어나니까요. 그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상태에서 추세가 점점 이런 하방 추세였죠. 하방 추세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 하방 추세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더 한번 빠져서 전저점이죠. 보시면 여기 전저점 테스트는 끝났고요. 이제 다시 전저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은 이런 긴 박스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제 예상인데요. 이제 이런 구간이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 부분이 비슷한 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죠. 예.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반등을 주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다시 올라갔지만 이 부분도 보시면은 확대를 해본다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쭉 빠지죠. 뭐 이렇게까지 빠질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AI 버블이라는 게 만약에 다시 정말 발생한다면은 이만큼까지는 빠지겠죠. 다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여기 박스권이나 이런 긴 박스권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경기 금리가 오래 지속된다면 몇 년간은 이런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고, 개별 장세가 점점 더 심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저점 테스트는 코스피에서도 거의 끝나간다. 여기까지 더 내려오는지 확인해야 된다. 여기는 끝났고 여기까지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월 20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를 바로 보시겠는데요. 에너지 방산 관련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의 상승, 뭐 석유, 가스 관련이죠. 그런 다음에 휴니드 빅텍 이런 거죠. 전쟁, 방위산업 관련주. 아마 전쟁이 가자지구로 정말 이게 전진한다면은 이게 휴니덱, 빅텍 이쪽이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쪽이 더 주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유가 시대에 말하는데요. 일단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뭐 버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게 인상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유지를 시켜줘야 서민들이 조금 더 그나마 좀 돈을 세이브 시키고 그 돈으로 갖다가 다른 내수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쓸 수가 있는데, 아껴서 쓸 수가 있는데, 고정비 성격인 우리가 출퇴근하거나 뭐 전기, 가스도 고정비죠. 버스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고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출퇴근할 때 항상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고정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올려버린다면은 지금 금리도 높고 주담대가 지금 8%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이럴 때 더 뭐 DSR을 풀어가지고 뭐 더 대출받게 해준다, 이거 속지 마십시오. 엔간하면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금리 때 대출을 받고 그걸 더 늘려준다는 거는 더 죽어라 이런 소리라도 같은 겁니다. 미국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 모르고 우리나라도 언제 내릴지 모른다는 발언이 나오니까 그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은, 이게 고정금리로 갑자기 변환해 준다라는 은행권 소식이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금리가 더 오를지 모른다. 지금 8%인데 우리가 7%에서 고정금리 한 20년, 50년 이렇게 해주겠다 할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변동금리로 계속 지속되다가 고정금리로 갑자기 바꿔주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시그널이니까요. 고정금리 7%인데 변동금리가 계속 낮아져가지고 나중에 변동금리가 3, 4%대까지 다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대출을 다시 받던가 아니면은 금리를 변동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손해가 좀 크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인터넷 IT 대표주 미 10년물 국채금리 5% 돌파 소식 등의 하락. 제가 미국 국채금리 뭐 ETF 이런 걸 제가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국채 5% 돌파하면 국채를 지금 사도 괜찮다는 생각합니다. 금리가 5% 돌파니까요.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인데요. 이게 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채가 높을수록 이게 단가가 좀 이게 좀 올라갈수록 반대죠. 그러니까 ETF 우리 인버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라갔을 때 사고 내려오면 팔면은 그때 이게 더 이익을 낼 수 있다. 5%대 금리니까 우리가 만약에 2%대 금리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판다면 3%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전가시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금리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럽니다. 개인적인 제 그게 뭐죠? 그 뭐라고 말씀드리죠?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같은 소식에 밸류에이션 변동이 큰 기술주 중심으로 뭐 삼성, 뭐 네이버, 카카오, LG 뭐 대표주죠 다. 그다음에 또한 대표적 성장주로 꼽히는 뭐 스낵, 웹젠, 만화 아니면은 뭐 이제 게임주죠. 이런 거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자본 시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좀 웃깁니다. 이것도 말을 정치적인 거를 표현을 안 해서 그런지 이것도 좀 웃기는 내용이 약간은 있는데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식 관련 얘기만 해야 하니까요.
2차 전지, 전기차 등 테슬라 실적 쇼크에 따른 주가 급락 등의 하락, 첨보, D&T, 뭐 코스모신 소재, 다 이러는데요. 뭐 이미 테슬라가 많이 풀었죠. 많이 풀고 많이 팔렸죠. 이미 선반영이 다 된 겁니다. 일단 다 상승분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단 빚을 내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금리가 높아지면 일단은 뭐 나가는 비용이 많아지고 테슬라가 갑자기 싸게 많이 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도 2차전지 전기차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 경쟁성을 더 주기 위해서 싸게 더 파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이 필요해서 팔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 많이 팔릴 만큼 기적에 선반영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최고였을 때가 9만 얼마였는데 그 이후로 추락했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핀 중흑연 수출 규제 품목 지정 소식 속 일부 관련주 상승. 상보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보 흑연 관련주인데요. 옛날에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켜만 봤다가 못 샀는데요. 이게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떤 뭐 초전도체인가 뭔가로 엮여가지고 한번 올라갔었는데요. 상보 같은 경우는 또 단기 상승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미국 시장 떨어졌습니다. 그 점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15 판매 부진 우려 기후 분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이라는데요. 뭐 기후 분석 등이라니까 기대감이죠. 아니야 더 팔릴 거야라는 기대감인데 이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예. 정치 인맥,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건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빠지면 한없이 빠지고 흔들면 한없이 흔드니까요. 어느 정도 장기로 보신다고 하면은 뭐 그럴까 아니면은 뭐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테마 동향 특징주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상한가 및 급등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한가 및 급등주입니다. S&T 에너지 윤 대통령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소식이라고 하면 뭐 또 네옴시티 관련되겠죠. 그럼 네옴시티 관련주를 같이 보셔야 할 겁니다. 상보 주 흑연 수출 규제 품목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된다면은 또 그 히토리 관련주 그런 것도 또 한번 같이 보셔야 할 겁니다. 한국 알코올 경영권 분쟁 속 급등 경영권 분쟁은 소카도 있죠. 예, 소카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신건설은 정치 인맥이고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제프티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3분의 이상 결과 분석 보고서 공개 속 급등. 제가 코로나를 걸려보니까요. 코로나 걸리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 받으십시오. 예. 약 먹으니까요. 그래도 좀 호전이 빠릅니다. 일반 감기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아직도 목이 조금은 아픕니다. GL밥탱 뭐 이것도 인맥주네요. 대부시스타들 다수 프로젝트 출시 기대감 다수가 뭔 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GSE 뭐 주동확정 리스크 GSE하고 그때 제가 하나 뭐였죠? 지금 좀 보면은 대성에너지였나요? GS하고 대성에너지였나 보네요. 그때 두 개 말씀드렸는데 뭐 그래도 좀 올라갔던 것 같더라고요. 뭐 투루윈 기술적에선 뭐 방위산업 필수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가자지구로 육군 뭐 전차부대가 이스라엘군이 들어간다면은 더 크게 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방위 산업 전쟁 및 보셔야죠. 제이현 시스템이었나요? 그거 같은 경우도 뭐 드론 관련주로 한 번 더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다른 테마로도 올라갔는가 하고 그거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리패스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주입니다. 대유AP 계열사 윤리와 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속 강세라는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속이라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거 바로 파산할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뭐 쌍용처럼 한참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BK 중흑연 관련주로 엮이니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미중 무역 전쟁 흑연 관련주 태경 BK 그다음에 상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올라갔던 대성미생물이라고 있죠. 대성미생물이 어느 정도 좀 슈팅을 줘서 뭐 때문에 올라갔는가 찾아봤습니다. 대성미생물이 어딨냐? 잠시만요.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랍니다. 뭐 소 관련, 가축 관련 원래 그거죠. 돼지열병 뭐 이런 것들로도 엮여 있으니까요.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성미생물 보시면은 뭐 일단 11%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거래량이 미미합니다. 거래량이 미미하니까요. 이 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시세가 많이 분출했네요. 일단 어마어마하게 분출했네요. 밑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지금 추세가 이 추세인데요. 이 추세에서 어느 정도 돌려주는 모습,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요새 보시면은 뭐 카카오도 영락없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공매도이기 때문에 제자리 돌림자리까지 거의 오고 있네요. 이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되돌림자리죠. 되돌림자리 뭐 37,000원 거의 다 왔다고도 생각은 드는데 이게 올라가는 각이나 내려가는 각이나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내려오면서도 반등 하면서 이 추세가 아직은 뭐 이렇게 강한 추세였는데 다시 흘러내리는 거는 돌림자리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3만원에서 2만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미래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좀 벌려는 게 너무 많죠.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웨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원래 밑에서 바닥권에서 봐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은 고점까지 보면은 이게 4,000% 올라간 겁니다. 4,500%. 많이 올라갔죠.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점에서도 하락 국면을 또 내려줄 겁니다. 다만 내려주고 어느 순간 정말 상용화가 모든 상용화가 다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포스코였나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시간이 한참 많이 걸렸죠. 이 본전까지 오는데 2007년이라고 하면은 2023년입니다.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라는 게 상용화가 좀 다시 된다면은 전기차가 지금 충전소도 없고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죠. 그런 점에서 살펴본다면은 좀 더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 이 정도 올라간 만큼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도 싶네요. 뭐 좀 거의 되돌림 자리죠. 이런 점도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뭐 장투 같은 경우도 조심하셔야죠. 장투여도 일단 항상 먼저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게 항상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를 항상 체크를 해드리는 게 올라가는 힘이 약하면은 언젠 그거는 반등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힘들죠. 반등하기가. 보시면 또 코스닥 차트도 보시면은 항상 올라가는 힘과 내려가는 힘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올라가는데 얘가 고점이 낮아지죠. 다시 고점이 낮아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이럴 때 되면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면 천천히 준비하셔야죠. 도망갈 때가 왔구나. 그 자리가 깨진다 하면 도망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꼭 좀 지수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개별주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지수를 꼭 봐야 된다. 지수 쓰러질 때 따로 노는 게 그게 개별주다. 개별주는 잡기가 힘들고 테마를 항상 확인해줘야 된다. 테마를 항상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테마 동향을 확인하고 그게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된다. 돌파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눌림목 자리도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테마동향 특징주 10월 21일에 방송해 드렸고요.
테마 동향 특징주, 상한가 특징주, 이거는 또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감기 정말 독하고, 코로나도 독하니까요.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너무 많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좋은 종목 공부하시고요. 가급적 배당 줄 수 있는 주, 그게 만약에 못 찾겠다 싶으면은 금융권, 지금 이자 그나마 높은 편이니까요. 은행에 의자를 넣으신 후 그걸 이자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지수 차트가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도 상당히 시간 걸렸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이 분명 언젠간 올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그때 투자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차라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매일 데이 트레이딩 하지 않는 이상 차라리 그게 나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1일이지만 10월 20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